안녕하세요. 라이큐링 제대로 하기 세 번째 파트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제 라이큐링과 관계된 임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아질 접착제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아질 접착제는 크게 엣지 앤 린스 시스템과 셀 패칭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이 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엣지 앤 린스 시스템은 3스텝과 2스텝, 셀 패칭 시스템은 2스텝과 1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엣지 앤 린스 시스템은 범랑질에 이제 매우 효과적인 접착을 할 수 있고, 상아질에 대해서도 웹본딩 테크닉이 적절히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접착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테크닉들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테크닉 센시티브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셀 패칭 시스템은 비교적 웹본딩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 앤 린스 시스템에 비해서 쉽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범랑질에 대해서는 따로 산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 강도가 범랑질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변색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크로스오버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나멜 애칭은 포스포릭 애시드를 이용해서 에나멜 애칭을 따로 하고, 상아질 부위는 셀 패칭 시스템으로 하는 이런 크로스오버 테크닉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은 셀 패칭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MDP를 이용을 해서 셀 패치, 엣지 앤 린스 시스템 다 가능하다. 또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시스템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인다이렉트 시스템에서도 따로 사일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많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상품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원스텝 셀 패치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지만은, 원스텝 셀 패치 시스템의 단점 등을 개선해서 pH가 이제 기존의 원스텝 셀 패치 시스템보다는 일반적으로 다 높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얇은 필름 시크니스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주장으로는 사일레인 성분도 넣고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포스레인 프라이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제 선전들을 많이 하는데, 논쟁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세 가지 시스템들이 모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아질 접착제를 이제 치아에 도포해서 라이큐링 한다고 과연 다 라이큐링이게 되겠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아질 접착제를 치아에 도포하는 과정을 지금 보면요, 매우 간단한 과정이거든요. 치아에 적용해서 문지르고 에어를 부는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라이큐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문지르지 않으면은 제품에 따라서 라이큐링이 잘 되지 않는 제품이 있고, 에어로 불어서 우리가 이제 용매를 날리는데 그런 에어를 너무 세게 불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라이큐링이 제대로 안 되는 제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실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착제를 먼저 항상 치아에 먼저 라이큐링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복합 레진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접착제가 치아에 접착이 돼서 완전히 치아에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지 그 후에 이제 복합 레진을 우리가 이제 올리게 되면, 복합 레진이 중합 수축을 하잖아요. 중합 수축할 때 접착제가 치아에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지 접착제가 중합 수축하는 거를 막으면서 갭이 형성되는 걸 막거든요. 그런데 이게 접착제가 접착이 안 되면은 복합 레진이 중합 수축하면서 접착제를 이렇게 다, 복합 레진의 중합 수축이 훨씬 세니까 접착제를 끌고 오면서 치아와 우리가 복합 레진 사이, 치아와 접착제 사이에는 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착제를 먼저 라이큐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레진을 라이큐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분명히 라이큐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적으로 라이큐링이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착제를, 특히 셀 패칭 시스템 같은 것들은요,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문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문지르는 것듯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 되면은 접착에 이제 방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르는 것에 따라서 접착이 방해가 되는 현상은요, pH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성도가 강한 환경, 그러니까 pH가 낮은 환경에서는 캠프로퀴논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아에 이렇게 문지르는 과정이라는 거가 보통 셀 패칭 시스템 같은 경우나 H&린스 시스템 중에서 이제 투스텝 H&린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가 약간 산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지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칼슘이 디칼시피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산성도가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성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중합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민감한 제품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합이 잘 되고 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6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요. 6가지 제품 중에서 3개는 투스텝의 H&린스 시스템이고 나머지 3제품은 원스텝 셀 패칭 시스템입니다. 이런 6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총 이제 8개 군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첫 번째 군들은 에지테이션, 그러니까 문지르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두는 겁니다. 5초, 10초, 20초 동안 각각 이제 그냥 위치만 시켜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지테이션 하는 군. 5초, 10초, 15초, 20초 동안 각각 에지테이션 하는 군. 그리고 마지막 군은 20초 동안 에지테이션도 하고 에어도 5초 동안 불어서 이제 용매를 날리고 그런 군들로 각각 나눠서 각각 접착제가 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치아에서도 평가를 했고요. 또 글래스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러서 글래스를 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칼슘이 빠져나온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치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래스에다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접착제가 완전히 굳는지 또는 하나도 굳지 않는지 또는 그러니까 파샬리하게 굳는지를 각각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접착제 이제 두께도 측정을 했고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는 경우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크게 6가지 제품 중에서 3제품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OA라고 표시된 제품 보시면요. 5초, 10초, 20초 동안 그냥 치아에 놔둘 경우에는 전혀 U5라는 게 전혀 중합되지 않은 게 5개 시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중합이 되지 않았 반면에 그 에지테이션 시간을 점점 늘려갈수록 P라고 쓴 거는 부분적으로 중합됐다는 거고 C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중합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중합된 것들이 많아져서 20초가 되면은 완전히 중합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글래스에서 보면은 글래스에서는 에지테이션과 관계없이 하나도 중합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20초 동안 에지테이션을 하고 에어까지 불어주면은 글래스에서도 중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GA라고 한 게 GA가 GNER이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치아에서 에지테이션을 해주지 않거나 에지테이션을 그냥 에지테이션만 20초 해줘도 제대로 중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20초 동안 에지테이션 한 다음에 에어까지 불어줘야지 완전히 중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글래스에서는 거의 중합이 안 되고 역시 에지테이션 20초 하고 에어까지 불어줘야지 중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들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나머지 3개 재료에서는 에지테이션 여부와 관계없이 잘 중합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에지테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께를 표시한 것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각각 제품들에서 그냥 치아에 놔두기만 한 것보다 에지테이션을 해주면은 그 두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지테이션을 해주면은 그 접착제가 치아에 그렇게 잘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제품에서는 에지테이션 여부에 따라서 접착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빈 형태의 그래프 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시딕한 접착제는 치아에 충분히 에지테이션 시켜줘서, 그러니까 문질러 준 후에 추가로 에어를 불어준 후 중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무심결에 이제 에어를 붑니다. 에어를 부는 원인은 이제 용매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를 부는 건데요. 접착제를 좀 얇게 하려는 목적으로 에어를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어 블로잉에 의해서 중압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에서는 슬라이드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요. 지금 에어를 살짝 분 경우입니다. 살짝 불고 나서 라이큐어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코올 스펀지로 이렇게 문질러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접착제가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글래스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에어를 좀 세게 불고 나서 그러고 나서 라이큐어링을 했습니다. 라이큐어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알코올 스펀지로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이큐어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압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접착제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총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저렇게 에어로 살짝 분 경우, 그다음에 에어로 세게 분 경우 각각 접착이 제대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에어로 이제 살짝 불고, 그다음에 세게 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비교를 했고요. 컨트롤러서 이제 글래스에다 한 경우는 에어로 불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기만 한 군을 추가적으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각각 그 두께를 측정을 해보니까 우선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그냥 글래스에다 떨어뜨리기만 한 군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두께가 작게 나타난 것들이 다 유니버설 제품들이거든요. 네 가지 유니버설 제품들은 다른 접착제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접착제의 두께가 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에어를 이용해서 살짝 분 경우랑 에어를 세게 분 경우가 각각 이제 나타났는데, 먼저 에어를 살짝 불렀을 경우는 모든 군들이 중압이 안 된 거 없이 다 잘 이제 중압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접착제를 좀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좀 약하게 부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에어를 약하게 분다고 해서 접착제 두께가 결코 얇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 오른쪽 슬라이드 보면 에어를 세게 불어야지 접착제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 에어를 세게 불면은 접착제가 중압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재료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 오른쪽 그 네모 박스의 왼쪽은 이제 우리가 글래스에서 그렇게 측정한 거고, 오른쪽에서는 치아에서 측정한 건데, 치아에서 측정한 경우에 11개 제품 중에서 2개 제품이 맥시멈 에어를 불면 중압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글래스에서는 조금 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글래스와 치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건 뭐냐면, 글래스에서 일반적으로 글래스가 치아보다 더 매끈하기 때문에 이제 접착제가 얇게 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현상을 옥시전 이니비션 현상 때문에 접착제가 중압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과 의사는 분명히 라이큐어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압이 안 되게 되면은 거기다 복합 레진을 얹고 라이큐어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에어로 이제 세게 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접착제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 에어로 약하게 분다고 해서 그 접착제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에어로 세게 부는 거는 11개 제품만 임의로 했을 경우에도 벌써 2개가 나타나니까 더 많은 제품에서는 더 많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 세게 부는 거는 되도록 삼가하시고요. 에어로 약하게 되도록 분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이렇게 문질러줘서 이제 접착제의 두께를 그러니까 얕게 유지하는 거가, 그게 이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치부에서 이제 접착 수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복잡한 수복도 아닌데 충전하고 나서 환자가 가끔씩 씹을 때 시큰시큰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치부 수복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마진은 에나멜 마진이기 때문에 접착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씹을 때 환자가 시큰시큰하다고 하는 거는 마진 쪽 문제가 아니고 밑에 쪽 펄팔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접착제가 복합 레진의 중압 수축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타이트한 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접착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접착제 문제로 인해서 접착제가 중압이 안 된 상태에서 복합 레진을 이제
라이 큐어링을 했던지, 아니면 그 복합 레진의 라이 큐어링 양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서 접착제가 견딜 수 있는 힘 이상으로 복합 레진 그 양을 많이 해서 충전을 했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밑에 쪽에서 펄팔 플로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쪽에서 갭이 생기게 되면 이제 씹을 때마다 덴티널 튜브를 통해서 펄팔 플루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환자는 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덴티널 튜블이 완전히 실링이 돼 있어야지 이제 저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어떤 원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착제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복합 레진을 충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런 그 접착제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접착제가 복합 레진 쪽으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저런 덴티널 튜브를 이용해서 플루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 변화나 교합압에 의해서 치아는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애지테이션이나 아니면 에어 브로잉 할 때 그렇게 접착제가 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라이 큐어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퍼스트 레이어, 퍼스트 인크리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스트 인크리먼트를 너무 많은 양의 복합 레진을 이용해서 라이 큐어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복합 레진의 중압 수축 힘에 의해서 이제 힘이 과도할 경우 밑에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압축의 스트레스를 릴리스하기 위해서 보통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얇게 라이닝을 한번 하고 나서 라이 큐어링 시키고 그런 다음에 복합 레진을 이제 충전하는 것이 2mm씩 단계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퍼스트 레이어를 되도록이면 얇게 해라. 그런 용도로 제일 좋은 거가 이제 플로어블 레진이다. 플로어블 레진도 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1mm 이하로 얇게 해서 이제 접착제를 우선 보호하고 그다음에 복합 레진의 중압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얇은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낭질은 따로 이제 산부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아질 접착제는 되도록이면은 투스텝의 셀 패칭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스텝의 셀 패칭 시스템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충분하게 치아 쪽에 애지테이션 시켜주시고 나서 완전히 드라이 시키고 그다음에 본딩 에이전트를 바르시고 라이 큐어링을 하면 됩니다. 만약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은 역시 유니버설 본딩 시스템을 충분히 애지테이션을 시켜주신 다음에 에어로 살짝 불고 그런 다음에 퍼스트 인크리먼트로 그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얇게 라이닝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라이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는 복합 레진은 2mm씩 인크리먼트로 그렇게 충전하는 것이 센시티비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